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표정,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표정이라는 거는 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을 중점으로 해서 표정 수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눈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반대되는 나이키, 그리고 나이키. 이걸로 가장 기본적인 눈의 모형을 이걸로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 모든 설명은 이 모양을 기준으로, 이 모양을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놀라는 표정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랄 때는 이 눈 모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눈동자가 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눈동자가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림이 더 놀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눈썹도 정말 중요한데 이 위에 라인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간은 조금 거리가 있으면 좋아요. 눈과 눈썹 사이가. 그리고 입 같은 경우는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주셔도 사실 놀라는 표정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중점으로 그리시면 표정을 조금 더 그리기가 편해요. 그럼 다음 표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약간 눈치를 보는 표정입니다. 약간 밑에를 보고 있고 여기도 한쪽을 보고 있다고 치면은 똑같이 눈의 형태를 그려줄게요. 눈의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 중간에 선을 하나 진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 눈치를 볼 때는 눈을 제대로 다 못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뜨는 것처럼 표시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만 진하게 그려주세요. 위에는 이렇게 라인만. 그리고 눈동자는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는 표정. 그리고 이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미간에 주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은 한쪽이 약간 올라가 있는,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장 기본적인 눈을 중점으로 그리고 이게 눈치를 보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화난 얼굴. 화난 얼굴은 일단 미간에 주름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 전에 눈의 형태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한쪽이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덜 보여지게 이렇게 해서 약간 눈이 눌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게 하면은 조금 환한 얼굴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중간에 이 미간에 주름이 많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한쪽은 눈동자가 다 보이고 한쪽은 다 안 보이게 해서 정말 찌푸리는 표정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역시나 올라가야겠죠. 화났으니까 한쪽이 더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입술은 한쪽이 더 크게 해서 한쪽에 치우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주름도 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환한 얼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눈썹과 눈, 그리고 이 간단한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표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얼굴. 지루한 얼굴은 눈치 보는 얼굴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눈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눈을 반만 뜨고 있는 거죠. 이 지루한 표정은 반만 해서 눈동자도 반만 보여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썹은 일자여야 돼요. 눈썹은 그냥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은 똑같이 일자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피곤하고 뭐 지루한 약간 이런 얼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한번 표정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따른 표정을 그려볼 거예요. 대체로 되게 딱딱하기만 한 얼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을 그리는 이유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슬픈 얼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슬픈 얼굴도 포함이 되고 생각이 많은 얼굴이나 아니면 고뇌에 빠진 심각한 상황의 그런 얼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뭐 세세한 눈을 어떻게 그리는지 뭐 코 어떻게 그리는지 이 수업은 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올렸으니 이 수업에서는 온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슬픈 표정은 일단 눈썹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돼요. 물론 개인차마다 눈썹이 다르겠지만 눈썹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렇게 이런 방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눈썹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눈썹에서 주름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U자처럼 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꺾으신 다음에 이제 눈을 그리는데 눈이 너무 동그랗다기보다 약간 찌푸려진 느낌? 이 눈동자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맞춰서 이 눈동자가 다 안 보이게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약간 좀 얼굴을 좀 일그러뜨리는 표정을 그리는 겁니다. 찌푸린다고 하죠. 찌푸리는 표정을 그릴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U자로 한번 살짝 꺾어서 올라가 주세요. 약간의 주름이 있는 게 좋아요. 약간의 눈 끝부분에 약간 주름을 주는 게 좋고 이쪽에서도 약간 주름이 이 가운데 좀 몰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름이 약간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요. 그럼 반대편 눈도 그려볼게요. 역시나 눈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U자로 꺾어서 올라가 주시고 이 가운데 가로선 하나 그릴 거예요. 약간 찌푸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이렇게 한 2개 정도 넣으신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눈을 너무 동그랗게 그리지 말고 약간 찌푸린 표정을 그리는 거예요. 약간의 주름도 끝에 표현을 해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주름이 가운데 위주로 보이니까 약간 가운데 위주로 좀 진하게 그려주세요. 벌써부터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코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리냐면은 콧구멍이 보인다기보다 방향이 약간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찌푸리면은 코가 약간 당겨지면서 콧구멍보다 이 위쪽 부분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콧구멍은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고 한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약간의 주름?
이쪽이 약간 주름이 보였으니까 이쪽으로 주름을 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입술은 웃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약간 짜증과 스트레스 아니면 고민, 고뇌, 슬픔을 좀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정말 간단해요. 그냥 정말 사람의 표정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술은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생각보다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주고 코는 약간 내려와서 콧구멍보다는 이 부분이 더 잘 보이고 입술은 조금 찌그러뜨리고, 만약에 눈물을 좀 그리고 싶으면 눈물을 또르르르 그리시면은 이거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약간 눈물을 그리면 슬픔이 되는 거고, 이제 한번 반대로 밝은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로 웃는 얼굴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어디에 대한 설렘이나 기쁨을 표시할 때 웃는 표정을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특징을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썹이나 눈의 모양이 반달 모양이 돼야 돼요. 반달 모양.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보이죠? 눈썹 자체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굴곡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흐름. 그리고 눈도 역시 이런 반달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워낙 웃어서 이것도 눈동자가 크게 안 보여요. 애교살도 많이 생기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애교살도 생기고, 이 모양 그대로 반대도 역시나 이 눈썹을 지켜가면서 제가 늘 말했던 약간 갈매기, 진짜 웃는 상의 표본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흐름이 이 방향과 같이 눈총자가 크게 안 보여요. 워낙 밝게 웃고 있으니까. 애교살도 많이 생기고. 반대로 여기에 주름은 많이 없어요. 주름은 많이 안 생기고 이 흐름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도 아까 비슷하게 이쪽 눈 쪽이 움직이고 있으면 콧구멍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콧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콧볼이 더 잘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코 평수가 조금 넓어져요. 왜냐면은 웃고 있으면 입술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코 평수가 웃는 표정일 때는 많이 옆으로 늘어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술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이거는 웃는 얼굴 너무나 잘 알죠? 이런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휘어있으면 괴기스러우니까 약간 덜 꺾이는 거예요. 너무 괴기스러워서 약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입술이 쫙 벌어지면서 이쪽도 이렇게 길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웃으면 이빨도 약간 보이겠죠? 보이고 아랫입술도 쭉 길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웃는 얼굴이 좀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게 되죠. 기억해야 할 거는 이 눈 쪽 부분이 이런
이런 웃는 방향을 꼭 계속 가져가야 하고, 웃는 거나 찡그리거나 할 때 콧구멍이 많이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을 너무 보여주지 말고 약간 위에만 보여주고, 입술은 너무 곡선이 심하면은 무서울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놓고 어느 정도 덜 곡선을 지어서 그려주면은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 이 두 개를 한번 적절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팁이나 튜토리얼이 있으면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표정들을 그리는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하나 섬세한 묘사 방법이 아니라 표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이니까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그려볼 테니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따라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처음 그려볼 표정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무시하는 표정이에요. 표정을 그리기에 앞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오버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그린다는 개념보다 조금 더 오버를 해야 그 표정을 더 리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이냐면 그 얼굴에 대한 표정 가이드라인이에요. 눈썹의 흐름, 눈의 흐름, 코의 흐름 이런 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눈썹의 흐름이에요. 약간 이렇게 봉긋하고, 눈은 약간 이쪽을 몰래 흘끗 보면서 무시하는 표정이니까 이쪽을 보고, 코를 그린 다음에 입술이 약간 못마땅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묘사 전에 대충 러프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죠. 그 이 상태로 표정을 그리면 됩니다. 눈은 약간 반쯤 흘끗 쳐다봐야 더 몰래 보는 느낌이 들겠죠. 눈썹은 약간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좋아요.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더 리얼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고요. 눈썹이 올라갈수록 위에 주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주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입은 약간 벌어져 있는 게 좋아요.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쏠려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는 약간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러면 조금 상대방을 몰래 보면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눈썹이나 눈이나 입술의 흐름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정들 있잖아요. 만약에 사진을 본다 하면 그런 걸 보시고 이 흐름부터 잡은 다음에 묘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리면 제가 결국에 뭘 표현하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 표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그려볼 거예요. 역시나 눈썹의 흐름부터 잡아줘야겠죠. 얼굴이 약간 놀라는 표정을 각인해야 돼요. 이게 눈의 흐름, 눈썹, 그리고 코가 있으면 입이 약간 이런 식으로 놀라는 거죠. 더 역동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눈도 놀라서 위로 싹 올라가고, 눈도 동그래지고, 입도 커지는 아주 놀라는 표정을 가관이네요. 아주.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서 눈은 평소보다 더 동그래지겠죠? 깜짝 놀라니까. 눈알도 동그래져.
이쪽 역시 눈이 동그래져야겠죠. 코의 흐름도 한번 잡아주고, 입술이 벌어질수록 코도 옆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걸 감안해서 입술을 이제 그려야겠죠. 사실 사진보다 더 과감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오바스럽게 그리는 거죠. 지금 이 표정을 그리면 저도 어느새 이 표정을 따라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면 이빨로 보여야겠죠. 너무 놀라게 그렸나봐요. 약간 입도 딱 벌어지고 충격 먹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눈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주름도 생기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표정들을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나가면 됩니다. 눈 동그래지는 거랑 입 쫙 벌리는 거, 이런 정도 특징을 잡으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표정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약간 장난기 있는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장난기는 약간 바닥을 내밀고 눈을 이상하게 뜨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눈썹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면 약간 이런 느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눈도 약간 한쪽을 약간 바라보는 쏠려있는 느낌으로 해보고, 입술 가이드라인은 혀 나오게 이 정도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눈썹 같은 데서 이런 특징이 티가 많이 나죠. 눈은 사팔뜨기로 그려볼게요. 역시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이 눈과 반대로 여기는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있게 그려볼게요. 역시나 사팔뜨기로 모아주고, 입술 역시 이 라인대로 바닥을 내미는 걸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랫입술도 올라간 쪽만 주름을 좀 더 그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놀리는 표정도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사팔뜨기나 눈썹을 아예 비대칭으로 확 그려주시고 바닥 같은 특징으로 그리시면 조금 장난기 있는 표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표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불같이 화내는 표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역시 눈썹 가이드라인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약간 정말 화가 나서 이 미간이 찌푸려지는 눈썹 라인과 올라가는 눈, 그리고 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입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화를 내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틀을 잡아주신 다음에 바로 틀 위주로 갑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니까 주름 아주 필수입니다. 이 끝에 주름도 필수고요. 밑에 부분 주름도 필수입니다. 화났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눈썹,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역시나 밑에도 주름, 팔자주름이 아주 신나게 생긴다는 거죠, 화나면. 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콧구멍은 안 보인다는 특징도 있고요. 아까 표시해놨던 가이드라인대로 입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특징이에요. 화났으니까. 아주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이빨을 그려주시면 돼요. 밑에 이빨도 다 보이도록. 헐크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리면서 내 표정이 이러고 있는 거, 화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표정을 한번 지워보시는 게 좋아요. 표정을 직접.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화난 얼굴도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표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해탈한 표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해탈한 표정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눈썹이 이런 식으로 되고, 눈도, 코도 하늘을 보면서, 입술은 약간 해탈한 웃음이죠. 이 가이드라인으로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시야도 하늘을 보고 있어요. 코도 허공을 향한 채로 있겠죠. 입술도 가이드라인 맞춰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해본 이런 팁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